저도 공직을 다 여러 가지 공직을 해봤습니다만은 제가 아는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의 역사, 정치의 비화 또는 우리 대한민국의 뭐 신라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온갖 궁중 야사 이 어느 곳에도 우리 한동훈 후보와 윤석열 대통령처럼 이렇게 아픈 관계, 이렇게 우리 일반인들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런 관계가 있었느냐? 저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될 때라든지 그 어떤 경우에도 한동훈 후보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정말 후배 중에 이렇게까지 사랑하고 모든 공직을 다 드렸는데 뭐 공직하고 이건 다르다. 뭐가 다릅니까? 저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해가지고 장관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분하고 저하고 생각이 다른 것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계엄에 찬성도 안 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당대표로서 자기 국회의원들을 이용해가지고 탄핵까지 하고 그 다음에 또 내란이라고 그러셨어요, 대통령을. 아니 아직 대통령 지금 판결이 났습니까? 내란을 확정되지 않은 계엄을 했다고 해서 대통령 보고 내란이다 이렇게 단정해서 말씀하신 그게 법무부 장관님이 헌법을 알고 말씀하신 거예요? 답 드릴까요? 네. 2024년 12월 5일 날 후보님께서는 계엄이 위헌이라는데 저는 생각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기억하십니까? 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계엄을 처음부터 반대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엄은 반대죠. 계엄이 위헌이 아니라면서요? 계엄 자체는 위헌이 아니죠. 그러나 그 계엄이 언제 행사됐느냐에 따라 계엄은 아니요. 지금 계엄은 헌법에 나와 있죠. 아니 헌법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네. 윤 대통령께서 12월 3일 날 한 이 계엄이 위헌입니까 아닙니까? 그때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계엄은 위헌이 됐다는 게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는데 판결이 나오기 전에는 그걸 미리 계엄 자체가 위헌이다. 이건 아니죠. 계엄을 할 수 생각이 다르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경우의 계엄이 위헌이냐 아니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 경우에 계엄이 위헌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을 12월 5일 날에 계엄이 위헌이라는데 저는 생각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건 계엄이 위헌이라는 거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온 이후에 우리가 위헌이라 할 수 있지. 그럼 그 이전에는 위헌이라는 생각을 못 하셨습니까? 안 했죠. 저는 위헌이라고 생각 안 했죠. 그 이전에는 계엄은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계엄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비상대권이죠. 헌법에 나와 있으면 뭐든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말씀이 좀 안 맞고 그다음에 두 번째 답을 안 주셨어요. 또 하나. 그다음에 그 25년 4월 11일 날에서는 한 번도 찬성한 적이 없다. 저는 이거는 사실이 아닌 말씀을 하신 것 같고 들어 누워서라도 반대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계엄을 하는 건데 자리에 저를 국무회의 불렀으면 저는 절대로 반대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니 그러면 제가 한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계엄에 국무회의 갔었으면 반대했지만 네. 국무회의 밖에서는 반대 안 했다 이런 말씀이세요. 무슨 얘기냐면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하셨다는 거잖아요. 네, 30초씩 이제 저는 1분이고요. 중요한 거니까 말씀드리는 조금만 거예요. 들어보죠. 제가 만약 한동훈 대표님처럼 대통령과 그렇게 긴밀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관계였다면 저는 대통령의 국정을 훨씬 잘 수행하실 수 있도록 조언을 드리든 어떻게 하든 했고 계엄도 저는 반드시 막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몰랐는데 어떻게 막죠? 아니 그러니까 왜 모르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후배가 왜 그 대통령이 이 계엄 선포하는데 당대표가 그걸 모르면 되겠어요? 제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후배가 아닌지는 몇 년 됐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당대표 할 때도 그렇고 대통령께서 제가 당대표 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셨었잖아요. 그럼 몇 년 됐는데 어떻게 그러면 당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을 합니까? 그래서 그거는 말씀이 안 맞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좀 사실이 아닌 말씀을 하시네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 대통령께서 계엄을 하고 파면이 되고 또 이렇게 탄핵을 당하고 하는 이 모든 과정에 첫 번째 책임을 만약에 물으라면 저는 우리 한동훈 후보께서 책임이 제일 크지 않느냐. 저는 제가 대통령의 잘못을 바로잡으러 나섰을 때 함께 나서주지 않았던 많은 정치인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한 분이 저는
후보님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동안에 제가 김건희 여사 문제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동의하신다고 말씀하셨죠. 문제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때 왜 말씀 안 나는 하셨습니까? 이야기한 적이 없고요. 그다음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김건희 여사 문제 괜찮았습니까? 저는 김건희 여사 뭐 어떤 사람인지 저는 만나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만나봐야 하는 게 아니라 뭐- 국민 모두가 김건희 여사의 어떤 행동이라든가 이런 거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건 알고 계시죠? 아니 그 문제 제기한다고 해서 그럼 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합니까? 알지도 모르면서. 근데 우리 아니 정치인이라면 한도- 문제 제기를 했었을 때 그게 아니죠. 문제 있다고 판단하면 그 부분에서 자, 해결하고 이제- 노력해야 이제- 하는 이제 제 것이죠. 순서가 그때 나서지 않으셨잖아요. 제가 30초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한동훈 후보님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한동훈 후보가 말하는 공과 사 이재명 후보가 자기 형님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을 시키려고 했어요. 성남 시민을 25명이나 강제 입원시켰어요. 이거는 공과 사가 다르다고 해서 자기 형이 자기를 정치적으로 반대하니까 이렇게 무리하게 정신병원에 입원까지 시켰는데 우리 한동훈 후보께서 대통령을 탄핵하고 내란이다고 이렇게 단정하고 이런 것이야말로 이재명과 다를 게 뭐 있느냐. 저는 그런 정말 절망을 느낍니다. 정말 큰 비약을 하시는데요.